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시사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왜 뒤에 우리 그 백보드에 이병원 교수님이라고 했을까요? 부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본인이 교수님이면은 그냥 이병원 교수의 시사부동산 하지 왜 또 본인이 교수님 님자를 붙였나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2년 3개월 동안 교수 생활을 했죠. 그리고 목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교수님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목사님이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 목사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겸손한 표현인데 왜 님자를 붙였나?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참 교수 생활을 한 32년 3개월 무난하게 했다는 그 명예교수가 되고 또 미국 대학에 가서 또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수라는 것보다 교수님자로 제가 존경합니다. 동료 교수님들, 선후배 교수님들. 그래서 교수에 대해서는 님자를 붙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수님이란 단어도 쓰고 제가 마술하는 이병원 교수님 또 마술하는 이병원 목사님으로 해서 강의와 설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라 그러기보다는 님자를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승인 받기보다는, 제가 자격도 잘 못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목사님들은 참 존경스럽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존경스럽고 그래서, 단어를 저는 교수님, 목사님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이병원 교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웃자고 하는 얘기로 그러면 스님은 스로 하냐? 그 스님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남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누가 했죠. 내 주영은 그분이 한번 그 얘기하는 건데 들었는데 어찌됐거나 그거를 한번 제가 미리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은 부박은 부동산학 박사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오래전에 부동산학 그 건국대학교 그 박사과정이 생겨서 초기에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6기니까 그래서 부동산 박사를 받아서 부박이고 교수님은 이제 32년 3개월 동안 교수 생활을 정년 퇴임을 했고 지금은 또 미국 대학의 부총장 겸 경영대 학장으로 있기 때문에 현직 뭐 교수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는 새해 2026년도의 부동산 전망과 또 구체적으로 저는 주로 뭐 서울 위주로 제가 서울에서 한 40년 동안 특히 강남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옆에 있는 구들과 이걸 같이 한번 아울러서 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아파트와 빌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 서울 부동산의 큰 그림을 보면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절대 공급량이 서울은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서울 솔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공급량마저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가격의 하방 받침 돼갖고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다.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리와 대출 정책에 따라서 상승폭이 서울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강남 3구와 노도강, 금강구 이쪽에 따로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은 뭐 지난주에도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 부동산은 통계를 보니까 뭐 0.21% 한 주에 올랐다. 조선일보에서도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공급의 서울 비중은 수도권에는 뭐 금년에 한 3만 호쯤 된다고 그러는데 서울에는 공공 공급이 1,3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그리고 특히 강남권, 강남, 송파, 서초 여기에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어서 계속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정비구역이 기대가 되고요. 주로 이제 8학군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대로 수요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수요와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한 6%, 주택담보대출이 한 6%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 2억, 4억, 6억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뭐 그 대출에 대한 그 영향은 뭐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요, 전국에서 그걸로 수요 몰려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정이 오더라도 비교적 조정 영향을 덜 받는 부분 지역이 강남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한 3차례, 이재명 정부가 3차례 정도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한 번 한 번이 다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와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더 센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라든가 뭐 공급책을 내놨지만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도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와도 뭐 큰 영향을 덜 받겠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고단위 대책을 내놓으니까는 매매 거래는 줄지만은 여전히 수요는 있고 그래서 신고가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지가 유망한가? 신축, 준신축 대단지, 또 역세권, 학군,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곳이죠, 그죠? 그리고 재건축 기대 단지는 더더욱 좋습니다. 그때 볼 때 현재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차별화될 것입니다. 2026년도 금년의 리스크로 보면은 정책이 수요 억제 쪽으로 또 급선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약효가 한 2달 정도 보통 3개월 갔는데 요즘은 한 2달 정도면 약효가 떨어져요. 10월 15 대책 내놨고 2달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효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2달이 지났죠. 그죠? 대신에 거래는 급감하고, 그렇지만서도 거래량은 줄지만은 신고가들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은 잠시 그렇게 살펴봤고, 이제 강남 지역 다음이 어디냐? 마용성이죠. 그죠? 마포와 용산, 성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강벨트죠. 도심이 접근적 한강벨트라고 그러는데, 특히 용산 한남지구는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 재개발로.
그리고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펠트, 여러분 우리 과거 동료에 보면은 이런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게 상당히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동료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모래빛. 이미 이 동네에 엄마야 누나야 우리 강변에 가서 살자. 그때 강남에 가서 살자 소리 안 했어요. 우리 동네 강변에 가서 살자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마용성이 온 것 같아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뭐 강남은 뭐 강변 맞으니까 원래부터 강변이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동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래, 강남에 살면 더더욱 좋지만은 강남이 안 되면은 그 강변 강북에 그 한강 붙은 데 살자. 여러분, 옛날 그 동료 같은 거 무심게 할 게 아니에요. 또 기차 길려 오목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북 칙칙북북. 이미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그랬어요. 시끄러워서 못 잘 텐데 어떻게 기찻길에서 아기가 잘 자는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역세권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요즘 그 GTX 있지 않습니까? GTX 역생기는데 A, B, C 뭐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GTX 쪽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세권. 그걸 이미 우리 옛날 동료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용성은 특히 강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 효과에 있는 마용성은 강남 대체 상급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서울 전체가 강하게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흔들려도 버티는 축이 될 가능성이 이 마용성이다. 뭐 강남은 아까 괜찮다 그랬죠. 강한 억제책이 나온다 그래도 큰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 버팀목이 바로 이 마용성입니다. 특히 용산 정비사업 한남 뉴타운 있죠. 그죠? 아주 상급지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정비 모멘텀이 있는데 이 2026년도 착공 물량이 용산, 은평, 성북 등 강북권에 집중된다는 보도가 나왔죠. 물론 입주는 2029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당장 입주가 늘기보다는 미래 공급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한강 도심권은 프리미엄이 이어지면서 강화돼 가격이 많이 뛴 단지는 2025년도에 많이 뛴 단지들이 있죠. 그죠? 그건 아마 프로감이 누적돼 갖고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 노도강이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성비 실수요에다가 교통 여건이 좋아지죠. GTX도 글로 지나가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실수요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묶였던 그 대출 금리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전환이 강남 지역을 선호하다가 그 대신으로 이제 마용성으로 갔는데 거기도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노도강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데 이 대출 같은 게 숨통이 좀 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강남 지역이나 여기는 워낙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출 그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이 노도강 지역은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2억, 4억, 6억의 이 대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 그 제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동북선이 이제 조금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이 동북선 경전철은 금년 상반기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마장동 옆으로 지나가면 그 공사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금년 상반기로 된다는 예정이었지만은 뭐 2027년도에 개통된다는 소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27년 11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나 또 가격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기가 2027년 11월로 하게 되면은 좀 실망하겠죠. 그래서 또 제가 뭐 이거 청량리 이거 보니까 청량리역 앞에 L65인가 그거 참 잘 지었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한번 볼 필요 있고, 건너편에 그 진주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반대 방향에 저 금강구를 보겠습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로단지가 있어갖고 직주 근접, 재개발, 교통, 또 거기 교통은 신안선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2020년도 그 금강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안에서도 대체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역세권 정비 사업 유무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변수가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이 지연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공정률이 한 66%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뭐 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2026년 말에 개통된다고 그랬는데 2028년까지 미리 늦어질 수가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딱 완공됐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 가격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의도 쪽하고 비교적 가깝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금강구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다음 나머지로 저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이 서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양천구 목동 같으면 상당히 분당처럼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그죠? 강남 못지않게 학군도 좋습니다. 양천지구는 또 그 마곡지구도 됐고, 또 신안산선이 여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는 그래서 2026년대 이 서남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목동권이야 뭐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 수요가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동작구는 여의도 직주 근접과 재개발 유치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구조라서 이 서남권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일정이 밀린다 그래도 장기 호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026년 리스크는 뭔가? 이 서남권 쪽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뭐 여의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신길동만 해도 좋은 거고, 그죠? 그러나 저쪽 외곽 지역은 좀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6년도 서울 아파트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뭐 입주 물량이 감소되고 있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이제 기본으로 봐야 되죠, 그죠? 우리. 그리고 전세가 또한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저기 송파에
그 한 4,500가구 입주했죠, 그죠? 그러면 보통 한 4,500의 대단위가 입주하게 되면 주위에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그 갭 투자도 안 되고 무조건 들어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 물량이 떨어져서 이 전세 물량이 상당히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의 상급지역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이 마용성 이쪽으로는 뭐 2026년도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15 대책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줄었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빌라나 연립 다세대는 어떤가? 이 빌라 그러면은 뭐 전세 사기가 자꾸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전세 이게 뭐 요즘 보증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빌라도 뭐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공급량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재건축할 아파트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 단지를 용적률을 더 주고 해서 빨리 그 너무 규제가 심하잖아요. 이게 한번 절차가 복잡하면 그걸 빨리 오세훈 시장이 많이 줄여준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아직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빌라 연립 다세대 지역을 아파트로 바꾸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빌라가 아파트 되면은 그 빌라 그 가격도 폭등하지 않습니까? 연립 다세대 주택이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현재 연립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의 좀 가격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배가 아픕니까? 그거 좀 보통 200% 정도지 않습니까? 빌라 그거 한 500% 해갖고 그분들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또 그러면서 더 많은 아파트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야지. 그 사람들 갑자기 부자 된다고 배 아파서 그거 안 해주면 안 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저는 지금 뭐 아파트는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빌라는 그나마 갭 투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내 집을 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자산은 실물 자산에 해야지 해지가 됩니다. 그냥 적금만 받고 저축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집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형편이 아파트 산 게 안 되면은 빌라 다세대 연립이라도 사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뭐 재개발이 되든지 해서 되죠. 또 부모님의 여유가 좀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세법이 요즘 엄격합니다. 아주 현미경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모님들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수가 없습니다. 30억짜리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증여세에다가 뭐 엄청 많이 냅니다. 그거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빌라 뭐 5, 6억이나 2, 3억도 좋습니다. 1억대도 빌라 많아요. 서울 시내 지역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 2, 3억이나 5, 6억이나 빌라를 사갖고 그 이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한 5, 6억짜리가 10억쯤 되면은 그걸 팔아서 다시 한 단계 점프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고 빌려주고 해서 자녀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새겨드려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
요즘 많이 아파트 대체제로서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거냐 그걸 딱 보고 가능한 재개발이 빨리 될 곳에 빌라를 사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용성 강남 일부 그쪽에 토지 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 살 때는.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모아주택이나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거 하는 지역에서 사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도강, 금강구, 서남권은 실수요 중심이지만은 전세 보정 불안이 남아 있어서 이게 자꾸 월세화로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리스크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의 한 3대 리스크를 보면요, 그걸 일단 금리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의 심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 그거 잘 보시고 동북선지금 금년에 완공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신안산선도 2026년도 완공 계획이었는데 2028년도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늦어지면은 너무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좀 이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이제 공급 그게 지금 서울 시내마다 한 4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올해도 내년도 그런 공급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빌라나 다세대 연립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빨리 바꿔주는 것이 이 정부의 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권역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강남권은 단단한 수요 기반이 돼 있고 정책, 대출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그 대출 받아서 집 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워낙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용성 같으면은 강남 대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한강 정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체 상급지로서 마용성은 아직 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노도강은 실수요 중심의 가성비 시장. 일단 아직도 가격이 이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금강구는 재개발 교통 기대가 있는 곳은 이제 재평가해서 선호도가 높지만은 만약 신안선선의 완공이 늦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가격도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같으면은 2, 3년 내에 입주될 수 있는 물량을 잘 찾아보시고 이왕이면 학군과 역세권, 직주 근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대단지가 좋죠. 또 빌라 같으면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안에 선순위가 없는지 요즘 전세 사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건저당이란가 그런 거 잘 법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실제로 이게 동의를 받아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 또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남권, 마용성, 노도강, 금강구, 서남권으로 나눠서 보면은 일단은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감소돼 있다. 서울 설림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선호는 계속되고 빌라는 선별적으로 괜찮은 지역은 괜찮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면은 빌라라도 사서 제 아는 분의 아들은 상봉역에 빌라를 하나 사갖고 에어비앤비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다.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권 계속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은 상승폭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줄지만은 신고가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축, 준신축 대단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학군이나 역세권, 브랜드 또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출 정책이 뭐 강남에는 크게 영향 안 미치는데 강남에도 빌라가 많아요, 의외로. 역삼동, 개포동, 양재동 여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빌라들이 재개발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수요는 상당히 빌라에 약하고요. 그래서 빌라는 사실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들어가 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미래를 보고 그걸 몬테크라 그러나요? 그래서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재개발돼서 가면 더더욱 좋고요. 그다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은 뭐 강남 대체지로서 상당히 유망하다. 거의 직주 근접이고 용산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많이 올라갔고 이제 그게 또 문제죠, 그죠? 그죠? 2025년도에 그죠? 그래서 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마용성은 괜찮다. 그럼 마용성 빌라는 어떠냐? 빌라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또 한남 지역 이쪽이죠. 그 재개발 실거래가 많이 있는 거고 또 항남, 성수, 아현, 인천, 노빌라가 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나 혹은 얼마큼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그 빌라 할 때는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완화됐을 때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고 막 급격하게 상승한다기보다 완만한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곳은 역세권 대단지입니다. 왜냐하면 학군 생활 인프라가 갇혀 있는 그리고 재건축 기대되는 단지가 괜찮죠. 그리고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노도강에 있는 빌라는 어떠냐? 실거주 비중이 높죠, 그죠? 투자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다. 역세권 소형,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 지정 구역이 있으니까는 그런 걸 잘 활용하면은 좋겠다. 전세 수요는 약화되고요. 가격 상승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금강구, 금천, 관악구, 구로구는 상대적으로 이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남이나 한강 벨트 지역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은 또 그쪽에 가서 있다가 다시 나중에 갈아타는 쪽으로 와도 괜찮겠죠. 그쪽에는 교통 개선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신안산성 영향이 있죠. 그리고 여의도의 대단지 신축 뭐 이런 게 곧 일어날 것이니까는 그래서 그 신안산성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강구의 빌라는 어떠냐? 재개발 기대되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 하는 분도 많고 투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비구역이 인접해 있고 이때 토지 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건축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꼭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서남권
어떠냐? 아파트는 뭐 양천지구는 워낙 좋죠, 그죠? 마곡도 있고 뭐 목동도 있죠, 그죠? 그리고 영등포나 동작은 여의도에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죠, 그죠? 강서에는 의외로 강서에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대단지, 입지 학군에 따라서 강서구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빌라는 어떠냐? 이제 강서구에나 이쪽에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부동산은 종합해 보면은 아파트는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고 하여튼 입지입니다. 입지.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 또 한강벨트 하죠. 그 입지 첫째도 입지. 로케이션입니다. 입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는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재개발되는지,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따져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은 옛날 동요를 한번 생각해 봤죠. 기찻길 옆 오목살이 아기 잘도 잔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할자. 이미 한강 벨트에 대한 그 동요에서 다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상급지로 옮겨가시고 또 아직 무주택자시는 꼭 어떻게 하든지 내 주택을 형편에 맞게 강남구로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은 마용성으로 아니면 노동강 금강구 서남 쪽으로 해서라도 아파트 하면 좋고 아파트가 안 될 때에는 빌라를 해서 좀 있다가 단계 올라가는 것이 일단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빌라에도 있고 내가 또 월급으로 모아갖고 저축해갖고 모아서 다시 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6년도에는 이미 집이 있는 분은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시고 또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